자, 오늘은 유니트 3번의 부사적 쓰임에 대한 얘기합니다. 부사적 쓰임이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사가 하는 역할, 그죠? 부사가 하는 역할을 먼저 생각해야 돼. 항상 영어에서 부사는 바로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됐지?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목적 첫 번째야. 목적은 in order to 부정사나 so as to와 같은 형태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러라고 해서 분명히 쌤이 세 가지를 수식한다 했지. 바로 이 목적은 동사를 수식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문을 한번 보자. 그가 마트에 갔단 말이야. 그러면 갔다라는 이 went라는 동사를 왜 갔느냐 이 말이야. 포도를 사러 갔다 이래 되겠지. 사기 위해서 갔다 이 말. 그래서 in order to나 so as to 또는 그냥 to buy 요 세 개는 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봐라. 그는 마트에 갔다. 자, 이게 동사제. 이 갔다라는 이 동사를 그지? 포도를 사기 위해서 갔다.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게 바로 이 부정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중에 또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정에 대한 원인이야. 뭐뭐 하니 뭐뭐 해서 라고 해서 어떤 감정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부정사가 설명하는데, 그럼 결국 이거는 누구를 수식하느냐?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에서 전달하죠.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야.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보면 나는 sorry,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 형용사제. 왜 미안하느냐? 네 feeling,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sorry라는 형용사를 to hurt, 이 부정사가 왜 미안한지 설명하고 있죠. 또 그녀는 매우 pleased, 기분이 좋았다. pleased, 기분이 좋았다. 이거 형용사다. 기분이 좋은. 그러면 왜 기분이 좋으냐? 그를 다시 보아서 기분이 좋다. 맞지? 됐나? 자, 2번을 다시 한번 봐. 감정의 원인. 형용사를 앞에다 두고 부정사가 설명해. 봐봐. 형용사가 있고 그 뒤에 부정사가 설명을 하는데 알고 보니 이 형용사가 감정을 나타내 주더라 이 말이야. 됐지? 그럼 이거는 당연히 형용사 수식. 자, 우리가 앞에서는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됐지? 자, 이제는 세 번째로 가면, 자, 세 번째는 결과가 됩니다. 결과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다야. 그럼 이 하다가 부정사야. 또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 하다야. 자, 그 말은 이거야. 뭐뭐 해서 첫 번째 동사가 있어. 그 다음에 부정사가 뭐뭐 하다야. 뭐뭐 했지만 첫 번째 동사가 있어. 결국 뭐뭐 하다 부정사야. 자, 그럼 거기 들어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이 동작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정사가 오는 거야. 그럼 얘가 원인이 되겠지. 그럼 야가 뭐겠노? 결과가 되는 거야. 이 결과를 부정사가 설명해.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이 동사가 원인이 되는데 아무 동사나 다 되는 게 아니야. 이 첫 번째 동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지가 없는 동사. 알겠어? 의지가 없는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부정사가 왔을 때 바로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의지가 없는 동사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살다라든지 잠에서 깨다라든지, 맞죠? 뭐 여러분들 이거 살고 뭐 잠에서 깨는 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 내가 뭐 잘하다야. 내가 예를 들어서 1m 잘하고 싶다고 잘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지? 됐지? 이런 의지가 없는 동사가 오고 그 뒤에 부정사가 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얘를 먼저 해석하고 얘를 그 다음에 해석해야 돼. 알겠나? 예문 볼까? 그녀가 자랐어.
자, 그녀가 자라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맞나? 그럼 자라는 게 먼저지. 대통령은 그 다음이잖아. 됐지? 그럼 이때 이 to be present 할 때 이 to 부정사는 바로 결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큰 말을 찍고 only to가 됐을 때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 가다가 큰 말을 찍고 only를 쓰고 to가 오면 이 only는 이 앞에 있는 동작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 주는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only가 여기서는 접속사 역할을 해서 but, 그러나 라는 말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only를 누구로 바꿀 수 있냐면 bus로 바꿔. 그리고 나서 failed라고 요 표현으로 바꿔도 됩니다. 요거를 볼까요? 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졌다. 됐지? 시험에 떨어졌다 이 말이야. 이렇게 only 앞에 큰 마가 있을 때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역시 뭐냐? 동사를 역시 수식하는 거죠. 동사 수식이 됩니다. 왜? 앞에 동사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는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부정사야. 뭐뭘 하다니, 또 뭐뭐 하는 걸 보니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판단의 근거가 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조동사가 와야 돼. 그가 부주의했다. 또 매우 행운이다. 이러한 조동사나, 이거 조동사 맞지? 형용사가 와야 돼. 물론 여기도 형용사가 오겠지. 여기도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수식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부주의함에 틀림이 없다. 왜? 그와 같은 실수를 하는 걸 보니 이게 바로 실수한다는 근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부주의하다고. 게임에서 이기는 걸 보니 행운이다. 이것도 역시 근거가 돼. 게임에 이겼다는 것 때문에 행운이다. 됐지? 그래서 판단의 근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형용사가 있어. 따라서 형용사 수식이야. 됐나? 자, 형용사 수식을 이 부정사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역시 그냥 형용사가 있는데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기에 또 뭐뭐 하는데 라는 이런 표현인데, 봐봐. easy, perfect 이거 다 형용사야. 그 사람의 시는 쉽다. 뭐 하는데, 이해하는데 쉽다. 그 다음 날씨가 perfect, 완벽하다. 뭐 하는데, 산책을 하는데. 맞지? 그럼 지금 easy나 perfect 이거 다 형용사란 말이야. 그 뒤에 부정사가 이렇게 수식. 그럼 역시 이것도 형용사 수식이 되겠지. 됐나? 그래서 사실은 동사 수식은 두 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 수식한다? 형용사를 수식한다. 이해됐지? 자,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여기 있어.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보세요. 부정사 부정은 to 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in order to, so as to 같은 경우에도 not to, not to 됐지? 항상 to 앞에다가 not to, not to 됐나? 항상 to 앞에다가 not 요거를 갖다 놔야 부정사가 부정하게 돼.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나는 너에게 연락을 받아서 기뻤어 라는 happy, 기쁘다 라는 형용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부정사가 와서 이렇게 수식하겠지. 너로부터 소식을 듣고서 행복하다. 그 다음 우리 할머니는 90세까지 살았다? 그럼 살았다 라는 말이 먼저 와야 돼. 맞지? 봐라, 할머니가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몇 살이 됐단 말이고 90이 된 거죠. 맞죠? 자기가 살고 싶어서 90까지 산 게 아니지. 맞지?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돼야 되고,
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어렵다. 이거 형용사잖아. 그러면 어렵다. 형용사가 먼저 와야 돼. 자, 지금 보는 것처럼 difficult. 형용사가 먼저 왔다. 됐지? 그럼 형용사 먼저 오고 to solve라고 해서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는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자, 갔다라고 해서 동작이 먼저 나옵니다. 그가 도서관에 갔대. 뭐 하기 위해서? 책을 빌리기 위해서 갔다. 요게 목적이 되잖아. 됐나? 자, 책을 빌리기 위해서 갔다. 이해됐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